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뭐 중국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우파 유튜버들이 뭐 친중, 종중 세력, 그래서 이제 중국 특히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중국 자체가 상당히 뭔가 좀 획일화된 정치 시스템을 가지게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홍콩이 중국에 이제 반환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제 이전하고 다른 그런 어떤 이전은 어떻게 보면 뭐 영국 영향력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한랑했죠. 근데 중국 영향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뭐 중앙집권을 아예 더 노출이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많은 우파 유튜버들이 중국이 이제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한다, 또는 뭐 이렇게 걱정을 했고, 또 이재명이라든지 뭐 민주당 이쪽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친화를 넘어서 친중국을 넘어서 종중의 느낌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파들도 지금은 뭐 그들이 이제 사실 중국에 대해서 많이 손을 내민 이유는 사실 뭐 우파들이 너무 명확하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자유우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쨌든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너무나 확고한 거고, 이거는 불가역적인 어떤 원칙, 여기서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변수가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한미동맹 뭐부터 시작해서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 사실 뭐 고정값으로 무조건 이제 미국하고 같이 행보를 맞추는 어떤 그런 국가로 되어 있는 거랑,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이 유지되더라도 저희들이 뭐 미국이란 나라를 그냥 하나의 어떤 변수로 보고 있는 나라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라든지 이럴 때 많이 좀, 특히 박근혜 정부 같은데도 뭐 중국에다 이제 중국 전승기념일 때 뭐 가서 다른 나라 한 번도 어느 나라도 안 가는데 특히 그때 뭐 권영세가 그걸 많이 주도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욕을 막 엄청 먹었고 지금도 먹고 있죠.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있는 국가가 되지 말자, 미국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우파. 좌파 같은 경우는 변수면 어떠냐, 미국도 그렇게 좀 걱정을 좀 해야지, 한국을. 응? 미국이 한국을 고정값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놔두면 어떡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좌파의 외교 스탠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그게 또 맞고요. 네, 맞는데 중요한 건 이제 뭐 좌파든 우파든 간에 중국이 뭐 강해야, 중국이 이제 뭐 강해야 우리가 중국을 걱정을 하고, 또 이제 좌파들도 우리 살 길은 중국이다, 뭐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했더라도, 뭐 지금까지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과연 얼마나 갈까라에 대해서 이제 좀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정권에서 이제 그 외교 안보 라인이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과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지금 보십시오. 유럽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유럽이 아니잖아요. 네? 프랑스고 독일이고 영국이고, 보십시오. 러시아한테 지금 찍도 못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자외교라는 것을 할 때는 왜 다자외교라는 것이 나왔냐면, 그러니까 미소 양국에서 소련이 붕괴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소련이 붕괴되니까 갑자기 예전에는 측소리도 못했던 프랑스니 독일이니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갑자기 막 되게 존재감이 있어진 거죠. 예, 존재감. 예, 그런 와중에서 여기 외교라는 거, 우리가 지금 소련이 무너졌는데 소련 무너지면은 미국이랑 우리는 옛날에 같으면 미소 양국 냉전일 때는 미국 아니면 소련, 근데 우리는 죽어도 안 되니까 우리 미국,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냉전이 무너졌으니까 영국도 중요하고 프랑스도 중요하고 독일도 중요한 거 아니냐. 심지어 뭐 미국하고 잘 지내고 있던 중국도 이젠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한 편이 무너졌으니까 다른 한편, 그 편에서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좀 각자들을 다 챙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그게 다자외교예요.
그게 다자 외교입니다. 근데 그 다자 외교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외교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설이었어. 89년도 이후부터 90년대 들어오면서. 근데 그때 90년대 들어오면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신냉전에 있어서 약간 그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신냉전이냐? 우리가 이제 철석같이 믿었던 중국이 미국을 배신하고 미국한테 절대 기어오르지 않고 말 잘 듣는 그런 어떤 국가일 거라고 우리가 이제 믿었는데,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미국이 믿었는데, 미국한테 이제 반기를 든 게 중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예전하고 똑같은 상황, 예전에 소련이 비워놨던 그 빈방을 이제 중국이 이제 그 빈방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더 이상 이제 예전에 어떤 그 다자외교 안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결국은 지금의 이제 우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파들은 원래 뭐랄까요, 예전에 어떤 냉전에 있었을 때 그 느낌을 사실 좀 약간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하고 미국을 그냥 우리가 하나의 어떤 고정값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옳다. 심지어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한국한테 뭐랄까, 그냥 거의 같은 나라랑 비슷한 느낌, 이렇게 가는 것도 어떠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국하고 친밀감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게 많다는 거죠. 실제 기독교의 영향도 커요. 우파 안에서 기독교의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불교나 개신교, 천주교보다 개신교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예전처럼 강해야 그것도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당들이 미국을 버리고 중국한테 갈 수도 있네, 이런 가정을 할 텐데,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은 사실 일본의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왜 일본의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의지가 결국은 미국을 상대하는 그 나라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한국도 결국은 미국이 6.25 참전을 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6.25 참전을 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 또는 인천 상륙작전을 하지 않고 놔뒀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은 어차피 원자폭탄 때문에 우리가 독립됐다, 이것도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워낙 큰 세계대전 안에서 있는 거지만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는데, 원폭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되거나 또는 카이로 회담 이런 데서 카이로 선언이니까 회담인가요? 거기서 미국이 한국의 어떤 독립을 보장하고 영국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 중국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도 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제 부흥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여러 가지 일본의 반도체를 제어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의지가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죠.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미국의 의지는 사실은 그 상대국한테 100%다 먹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독일을 부흥시키겠다고 생각하는 의지도 먹혔고, 독일을 패망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도 당연히 먹혔고, 독일을 동서로 갈라놓는다는 거에 대해서도 먹혔고, 물론 그건 이제 사실 어떤 소련의 의지가 더 강했지만, 아무튼 그것도 결국은 관철이 됐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결국 마찬가지죠. 일본도 사실 원자폭탄을 투여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결국 미국이 이제 의지를 가지고 원자폭탄을 투여했고, 플라자 합의도 미국의 의지고, 미일 반도체 협정도 미국의 의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를 쭉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보지 말고 쭉 나와서 산 꼭대기에서 산을 보면은요, 그냥 예측이 되는 거야. 저 옆에 산 옆에 저 강이 있네. 바로 옆에 강이다, 이렇게 되는데, 산 안에 들어가면 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 같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결국은 중국이란 나라를 예전에 일본처럼 그렇게
주저앉히고 싶은 겁니다. 예, 그거는 뭐 불변의 진리예요. 예, 왜 불변의 진리냐? 중국이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마치 예전에 일본이 미국한테 그런 의심을 산 것처럼 일본은 미국한테 그런 의심을 샀어. 한마디로 내가 너를 넘을 수도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줬단 말이야. 실제로 그렇게 중국처럼 이렇게 선언을 한 건 아닌데, 뭐 중국몽이네, 뭐 대국 굴기,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소리들 많이 했잖아요. 응? 그런 것들을 시진핑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일본은 하진 않았는데, 솔직히 일본이 무슨 짓을 했냐면 반도체 막 잘 나가고 일본 경제가 잘 나갈 때 미국 기업들을 막 샀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즐기다시피 한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 일본 정부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본 우익이 그거를 잠깐 즐겼어. 일본 우익이.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 우익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미일 관계에서 별로 그게 좋은 역할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파가 미일 역할이 되게 좋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일본은 미일 관계에서 오히려 우익이 도움이 안 돼. 왜 도움이 안 돼? 자꾸 쓸데없는 자국 일본이 미국보다 낫다. 예전에 우리가 원자폭탄을 더 먼저 만들 수 있다. 별소리 다 하고 있어. 막 그런 소리들이 미국한테는 별로 이렇게 기분 좋은 소리도 아니고, 그런 것들 도발이 결국은 그런 것들 도발의 결과가 사실은 미국한테 심하게 한 대 맞은 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우익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중국 우익이 결국은 시진핑이야. 시진핑입니다. 응? 그래서 결국은 미국을 상대로 했을 때 그런 어떤 뉘앙스, 미국한테 좀 개길 수 있는 뉘앙스를 가져간 상황은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된다? 예, 그냥 그 국가 자체를 내려버려요. 그 그레이드를 내려버린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이렇게 미국하고 자꾸 엉기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도 좀 이렇게 뭐 임원되고 뭐 이사되고 상무되고 뭐 전무되고 그러면 갑자기 좀 목이 힘들어가면서 뭐 소위 얘기해서 오너한테 좀 약간 엉기고, 그리고 뭐 사장님한테 자꾸 엉기고 막 그런 애들 많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거 옆에서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쟤도 이제 집에 갈 때 다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는 그 구독자분들 뭐 자식들이라든지 또는 구독자 스스로도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 제가 본부장의 바란다에서도 늘 이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로 그 윗사람들한테, 또 자기의 어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어떤 그 모가지 힘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영화에서는 그게 멋있지, 영화에서는. 근데 실제에서는 어떻게 됐다? 본인이 한번 그 사람 위치가 돼보세요. 내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월급 주는데 새끼가 무슨 뭐 전무되고 뭐 상무됐다 그래가지고 목이 힘주고 막 자기한테 막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거 놔둘 거예요? 안 놔두지. 미국도 똑같은 거야. 일본이 반도체를 미국한테 팔고, 그리고 자기가 핵무기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놈이, 옛날에 뭐 의도 터져가지고, 원자폭탄 의도 터져가지고 병신돼 있는 애를 이제까지 밥 먹게 해줬는데 다시 또 기어 올라와가지고 뭐 미국가 들어와서 뭐 유니버설을 사네, 뭐 소니가 뭐 유니버설을 사네, 뭐 사네, 뭐 기업을 사네, 뭐 반도체 회사를 사네, 뭐 자동차 회사를 사네, 이러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래, 너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반강제적으로 해서 환율 개박살나고, 결국 반도체 기업 다 문 닫고 지금 이 꼬라지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패권국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패권을 내려놓으면 그냥 망하는 거야. 패권을 내려놓으면 망하는데, 그 망하는 길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은, 자기들이 계속 패권을 유지하는 길을 선택하겠어요? 근데 그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는 기축통하고 하나는 뭐냐면 가오시예요, 가오시.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 있잖아요. 오야봉은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무시당하면 안 된다. 오야봉이나 CEO는요, 무시당하면 안 돼. 그래서 CEO들한테는요, 절대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돈이야, 돈. 어디 뭐 이사회라든지 뭐 할 때, 대표이사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런 결정권자, 이제 대주주 이런 사람들 무시했다가는요, 그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야.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포지션을 지키는 행동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을 그냥 놔두겠어요? 절대 타협 안 해요. 예. 그걸 타협하게 놔두려고 영국이나 러시아나 독일이 놔두지도 않아. 왜? 어차피 자기도 미친데 상전을 한 명 모시는 게 좋겠어요? 두 명 모시는 게 좋겠어요? 응? 우리가 대표이사 한 명인 게 낫겠어? 두 명인 게 낫겠어? 회사에서. 응? 한 명인 게 낫겠지? 마찬가지야.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도, 일본 이런 나라들도 그냥 미국 하나만 모시면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너 독일, 중국 나오고 이러면 좋아, 안 좋아? 피곤하지. 피곤한 거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베트남 입장에서도 그렇잖아. 베트남 지금 한창 뭐 잘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 하나만 비유 맞추면 되는데 막 갑자기 옆에 중국도 있고 뭐 이러면 야, 또 봉투 2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힘들지. 그냥 세상 하는 이치나 외교 안보 라인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다자 외교요. 돈 많이 드는 외교잖아요, 결국은. 다자 외교만큼 돈 많이 드는 게 어딨어. 봉투 2개 만들어야 2개, 3개 만들어야 되는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해. 비용 많이 들게. 우리 또 우파들은 비용 많이 드는 거 싫어하잖아, 사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게 복잡하게 자꾸 유튜브에서 자꾸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자꾸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본인들이 또 내일 얘기할 것도 있고 뭐 모레 얘기할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얘기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미국은 이미 중국을 죽이기로 결정이 돼 있어.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나라 자체를 없앤다는 계획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있죠. 뭐 중국 자체를 온전하게 놔두면서 친중 정권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나라를 아예 이충군 박사 말씀처럼 나라를 아예 수백 개를 쪼개버린다든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겠지. 일본도 이제 그럴 계획을 하다 말다 해가지고 이제 천신만고 끝에 걔네들이 별의별 아양을 다 떨고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무릎 꿇고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겠다고 하고 나서 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국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본인이 큰소리 딱딱 쳐가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잖아. 미국 그런 거 되게 맺는 거 싫어해. 왜? 미국은요, 자기가 오야봉이 되는 걸 좋아하는 거지, 내가 누구하고 같이 같은 반열에 서가지고 평등하게 조약 맺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나라예요. 제국주의 맞아. 제국이라고, 제국. 자꾸 이게 판단을 못해. 본인이 대표이사인데 상무이사 이런 새끼들이 와가지고 같이 맞다해도 같이 맞담배질하면 기분 좋아? 그냥 선 넘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선 안 넘고 해가지고 지금 버티는 거고, 지금 중국은 지금 소위 얘기해서 그냥 자기들이 원래 그냥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주장하는데도 지금 저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 원래 만들던 거 계속 만들고, 오바마 때까지는 다 괜찮다고 했던 것들이라고. 응? 오바마 때까지는, 괜찮아, 너하고 나하고 친한데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안 되는 걸로 되는 거야, 지금. 응?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옛날엔 선 넘은 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선 넘은 것처럼 돼버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요걸 채바가지로 먹고 지금 나라 자체가 완전히 경제가 폭망하고 부동산이고 뭐고 지금 다 폭망하고 전기차고 차 회사고 뭐고 지금 다 폭망하는 상황, 팔 데가 없어가지고 또 먹긴 하는데 지금 학문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어디가 똥 싸질 수가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야. 막아버린 거야, 미국이 그냥.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같이 협상을 하네, 주둔비를 이렇게 하네, 이런 소리 자체가, 아니, 국력이 안 되면서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의 목줄을 저기다 딱 해놓고 내 인사권, 내일부터 너 나오지 마라, 이런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가 말이 되냐고. 특히나 회사라는 것은 노동법이라는 것이니까 이건 강행 규정이지만 국제법이라는 건 강행 규정이 아니잖아요.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국제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힘의 논리라고, 외교라는 것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한국은 이미 불가역적인 관계라고 서로 선언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편해. 그냥 그대로 그냥 가면 돼. 그걸 굳이 바꿀 필요도 없어. 자꾸 무슨 중간자론이네, 운전자론이네 하면서 북한하고의 관계도 너무 이렇게 중간에 우리가 존재감을 세우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미국을 조종하면 돼, 미국을. 미국을 설득하고 조정하면 되는데 자꾸 거기서 제3자의 나로 자꾸 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 얘기는 어제 얘기나 어제 아침에 얘기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맥하는 얘기인데, 이제 파트 3 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미국이 중국이란 나라를 그렇게
한마디로 이제 거시기 한다.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한다. 거시기 해버리겠어. 응? 중국의 나라 확실하게 거시기 해버리겠어.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뭐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뭐 좌파들이 친중이네, 뭐 심지어는 뭐 김문수 후보도 뭐 친중이네 뭐네 해가지고 우리가 막 뭐 보니까 뭐 댓글 막 쓰고 그러셨더라고 누가. 응? 아니 그 뭐 친중이네 뭐고 간에 떠나서 중국이 뭐 힘이 있어야 뭐 친중이네 많이 하지. 힘도 없는 나라한테 누가 이렇게 붙겠어요. 응? 돈이 없는데 자기 나라 지금 뭐 빚이 뭐 수십조 수백조라는데 뭐 저기 어디 BYD 자체가 뭐 지금 다 빚인데 빚으로 돌아가는 기업이 도대체 오죽이나 뭐 힘이 있겠냐고. 나라 자체가 빚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빚을 누가 갚아야 되겠냐고. 다 거기 인민들이 갚아야 되는데 그 수습을 누가 하겠냐고. 그 자기 나라 수습도 안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 가서 도와주냐고. 응?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뭐 종중 뭐 친중 뭐 저 카르텔 뭐 다 좋은데 그 카르텔도요, 뭐 돈이 있어야 뭐 카르텔이 되는 거지. 돈도 없고 벌어들이는 것도 없는데 BYD는 뭐 중국 전기차가 수천만 대, 3,4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생산량에서 2,400만 밖에 안 되는 세계 수요의 1,000만 대가 남아가지고 그걸 막 바다에다 갖다 버리는 상황이 좀 됐다는데 그런 나라에서 무슨 희망을 가져요? 응? 그런 나라에서 무슨 희망을 가지냐고. 응?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이렇게 좀 강단 있게 하면요, 미국은 더 센 나라가 돼. 그건 인지상정이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아니,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술을 한 달 안 먹고, 식이요법 하고, 그리고 매일 운동하고, 그럼 건강해지지, 안 건강해져요? 그걸 뭐 굳이 뭐 우리가 그걸 예측해야 돼? 응? 뭐 중국 같으면 지금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보약 같은 거 먹는데도 매일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무슨 뭐 피자에다가 햄버거 같은 거 먹고 있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미국이 저렇게 LA에서 폭동 나고 이런 거요? 괜찮아. 그런 거 괜찮아요. 한국도요, 다이나믹한 게 좋은 거예요. 저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어느 집구석도 그렇고 어느 기업도 그렇습니다. 조용한 회사는 망해요. 조용한 회사는 망합니다. 절대 조용하면 망해요. 항상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막 격하게 분노의 역류가 막 올라오고 서로 막 싸우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민주당하고 국힘도 좌파 우파가 갈려가지고 대가리 터지게 싸우는 것 국민한테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파도 우파가 독재가 되면 안 돼. 우파도 우파가 있으면 그 우파를 또 견제하는 좌파가 소수라도 있어야 돼. 한 20, 30%는 있어야 됩니다. 아예 우파 독재로 되면 그것도 안 돼. 그럼 일본처럼 돼버려. 일본은 우파가 독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야. 독재는 아무리 우파라도요, 독재가 돼버리면 그 조직은 비효율이 돼요. 왜? 인간이 욕망이 그래. 그러니까 항상 좌우가 나뉘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우파의 정권의 장기 집권은 우파가 51%, 52%가 돼 있으면서 장기 집권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럼 우파는 열심히 하거든. 근데 우파도 독재가 되면요, 열심히 안 해. 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거예요. 네. 경상도에서 맨날 이제 독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경상도도 경상도지만 하는 놈이 또 하니까 계속. 하는 놈이 또 하는 게 문제야. 경상도는 솔직히 더 몰표 나와야 되는데 하는 놈이 또 하는 서 문제야. 그건 약간 취소하겠습니다. 경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놈이 또 하는 거. 권성동이네 뭐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무튼 뭐 그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은 확실히 중국을 거시기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고 친중이네 뭐 친중 카르텔 이런 것들은 중국의 나라가 지금 뭐 4분의 5를 다 찢어 발겨질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큰 뭐 걱정거리는 되지 않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향후에 중국이 언제 손을 내밀어서 가지고 화해해졌을지 는 시간 문제다. 결국은 중국은 미국의 꽁무니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걸 계산으로 경제 뭐 재테크 계획도 세우고 투자 계획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뭐 기업이라면 투자 계획 뭐 이런 것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